수산 자원이 풍부한 동해안 앞바다에는 몸무게가 50kg이 넘게 나가는 대문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대문어는 양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 대문어 생존 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양식 성공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해 대문어 양식에 도전하는 현장을 함께 만나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자리한 고성 저도어장. 올봄 문어잡이 어선들의 조업 현황은 과연 어떨까요? 지금 여기 어로항에서 밑에는 고기가 아예 전문이 없어요. 아, 양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미역도 안 났고 문어도 없고 지금 어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내일 상황이 또 어떻게 달라질런지. 지난 2016년 동해시 묵호항입니다. 성장 속도와 이동 거리를 조사하기 위해 다리에 방류 날짜를 적은 표식을 단 어린 대문어를 어느덧 3년째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묵호항 앞바다에 방류했는데요. 방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에 490g짜리 문어가 10배가량 무게가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방류를 하게 되면 좀 크기가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연안에서 이제 방류한 그 위치에서 보통 3km 이내에 거의 대부분 다 재포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동을 안 하니까 자율관리업소 이제 안에서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어종입니다. 동해 대문어는 지난 2012년 자원 회복 사업 대상종으로 지정됐고요. 2018년 7월 동해수산연구소는 관리수면 지정을 통해 동해 대문어 자원 회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동해안에만 서식하는 대문어를 지키기 위한 산란 보호구역이 지정 공고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와 동해시 어업인들이 협의해 묵호연안 110헥타르를 관리수면으로 정했습니다. 올봄 어민들이 잡은 산란계 암컷 문어를 동해시 묵호항 앞바다에 방류합니다. 이날 위판장 기준 대문어 1kg은 3만 원 이상에 거래됐는데요. 촬영 당일 시세로 치면 100만 원 이상의 대문어도 다시 바닷속으로 풍덩 던져진 겁니다. 8kg 이상이 돼야지만 대부분 문어들이 이제 처음으로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10kg 지정한 것은 어느 정도 대문어들의 자원 중에서 한 50% 이상이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대문어를 바다로 다시 보내는 어민들. 동해 대문어 어획량은 2007년 5,000톤 이상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3,000톤 수준으로 감소했는데요. 지금은 요 한 달에 200도 못 합니다. 잡는 사람들은 좀 잡는데 못 잡는 사람들은 영 구경도 못 하고. 서해나 남해에 서식하는 참문어는 1kg만 넘어도 산란할 수 있지만 동해 대문어는 12kg 이상 성장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포획 금지 기준은 600g. 대문어가 산란도 하기 전에 상당량이 잡히고 있는데요. 낚시 어선들의 문어 포획 금지 조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현재 문어가 그 수심 10에서 20m에 산란하러 들어올 때입니다. 이 산란하러 들어온 대문어를 이 낚시 어선들이 그 개인적인 불법 어부로 그 문어를 다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4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동해 대문어 양식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실험실에서 부화시킨 뒤 200일 넘게 성장시킨 동해 대문어입니다. 그동안 100일도 채 안 돼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문어는 전 세계적으로 생태학적 정보가 부족한데요. 특히 부화한 지 얼마 안 된 개체는 환경에 민감해서 폐사에 매우 취약합니다. 동해 대문어의 생존을 늘리는 비법을 찾아낸 국내 연구진. 30가지 이상의 먹이를 공급해서 실험했는데 특정 조개류 등의 주요 먹이 4가지를 먹은 대문어의 생존 기간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한 갈색빛이 도는 문어가 다리를 뻗어 바닥을 기어다니는데요. 연구진의 다음 목표는 생존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겁니다. 일단 이 기간만 넘기면 이후 대문어의 수명만큼 안정적으로 자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최대 길이 60cm에 무게 3.5kg까지 자라는 참문어와 달리 동해안에서 잡히는 냉수성 어종인 대문어는 최대 길이 3m에 무게는 50kg 넘게까지 자랍니다. 대문어는 유생 초기에는 성장이 다소 느리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점차 성장하면서 폐사하는 사례도 줄어들게 됩니다. 동해 대문어는 어획량이 들쑥날쑥한 데다 해마다 명절이 되면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남해안의 광어나 우럭처럼 양식에 성공한다면 동해안의 고소득 양식 어종으로 자리매김이 가능합니다. 대문어는 킬로그램당 3 내지 5만 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명절에는 7만 원까지 나가는 고부가 가치 품종입니다. 특히 대문어를 소비하는 해외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남해안에 서식하는 참문어 양식에도 새롭게 도전할 계획인데요. 일반 참문어보다 더 크게 자라는 대문어는 지금까지 인공사육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연구진이 부화한 새끼를 8달 넘게 키우는 데 성공해 양식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섰는데요. 동해 대문어 양식을 통해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600년) 세월이 유유히 흐르는 하회마을. 이곳에 예부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대접을 받아온 작물이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안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마을, 바로 하회마을이죠. 6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하회마을에는 많은 분들의 장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목화 한 길만을 걸어온 장인분을 만나볼 텐데요. 콰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죠. 궁금하시죠? 저랑 바로 떠나보시죠. 꽃이 진 자리에 하얀 꽃눈이 내렸습니다. 추운 바람을 견디며 몽글몽글 피어난 목화. 이 목화를 꼭 닮은 목화솜 이불장인 류복순 씨를 만나봅니다. 하회마을의 고즈넉한 돌담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면 자투리 땅마다 심겨진 새하얀 목화를 만날 수 있는데요. 수확이 한창입니다. 오, 여기 누가 계신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네. 목화의 명인 맞으신가요? 네, 명인 유복순 맞습니다. 목화로 핀 인생 류복순 장인입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손뭉치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 손뭉치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이게 혹시 목화 재배하는 이게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 얼마나 될까요? 전체로 보면 한 6천 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20톤? 그럼 바쁜데
좀 도와주시고 가실래요? 아우 그럼요. 제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제 생각보다 보기와는 다르게 일을 좀 잘하거든요. 전혀 신뢰하지 않고 계신데 제가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목화솜은 별다른 도구 없이 정말 손만 거들면 끝. 대신에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듭니다.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뽑아주세요. 아, 그냥 당겨요? 네,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꼬투리를 잡고 솜사탕을 당기듯 부드럽게 빼내면 솜이 쏙쏙 빠집니다. 벌써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고 되게 신기하고 되게 생소한 느낌이거든요. 목화를 재배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내가 이불 가게를 하면서 이제 목화를 키우기 시작했는 지가 26년이지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선생님이 하시기 전부터 어머니도 키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옛날에는 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할 때 이불이 혼수 1호였잖아요. 어쨌든 잠잘 때 내 자식이 춥지 않아야 되니까. 목화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 품을 떠나는 자식에게 솜 이불을 챙겨보낸 건 가장 따뜻한 것만 주고픈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얘를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뭐 씻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불이 될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자, 궁금하죠?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주세요. 양지 바른 마당 앞에는 틈날 때마다 걷어들인 목화가 이미 수북이 쌓여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인 건조 과정입니다. 저 선생님 그럼 이렇게 수확해온 목화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부어야 되겠죠? 아, 네네. 그냥 이렇게 내려놓을까요? 네네, 그럼요. 내려놔야죠. 왜 여기다가 굳이 빼놓는 거예요? 한 20일 이상 말려야 해요. 건조가 돼야만이 기계에 들어갔을 때 씨가 이렇게 쏙 빠지죠. 근데 건조가 덜 됐을 때는 씨가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첫째 이제 완전 건조가 돼야만이. 네. 그럼 얘네들도 빨리 말려야 되겠다. 네. 목화솜은 식물성 섬유로 스스로 숨을 쉬며 습기를 방출합니다. 잘 말려야 몸값이 올라가는 셈인데요. 자연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이렇게 말려진 목화들은 그러면 어떤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통 방식으로 손으로 돌려서 했지만 지금은 기계로. 그 다음에는 이제 속삭이를 땅에다가 펼쳐놓고 그 다음에 솜을 가로 세로 나서 또 손으로 꼬매야 하죠. 바짝 건조한 목화솜은 씨앗을 분리해줍니다. 기계의 힘을 빌린다고는 하지만 이건 역시 보다시피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와 근데 이게 과정을 보니까 사람이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과정들이 그럼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건강하려고 하면 수고스럽더라도 자연 전통 방식 그대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이 들어도 전통을 고집하는 근본적인 거가 건강하기 위해서. 손을 많이 타는 목화솜. 드디어 기계에 넣고 본격적으로 솜을 탑니다. 1kg을 생산하려면 30바퀴 정도 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3번을 반복하면 이불 한 채의 양이 나옵니다. 이제 속삭이를 펼쳐 솜이 겉돌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기워주면 이불의 모습이 제법 갖춰집니다. 홈질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솜이 뭉쳐요. 사이즈가 줄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사이즈 줄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 홈패션을 독학으로 배워 평생 바늘과 실을 잡아온 류복순 장인.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든 건 친정인 하회마을에 내려오면서부터인데요. 올해로 30년 쓰면 쓸수록 확신이 든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불이 완성이 됐네요. 이거 진짜 하나 나오는데 사람 손이 진짜 많이 가네요. 정성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성도 들어가고 내 시집을 때 이불을 가지고 나눠서 쓸 수 있고 자녀한테 선물
그거는 의미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목화 이불이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보시면 돼요. 건강과 경제, 목화는 한 번 구매하면은 몇십 년을 계속 장기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식물성 천연 섬유의 목화는 관리만 잘하면 평생 쓸 수 있는 이불 소재입니다. 100% 친환경이라 덮어놓고 덮다 보면 확실히 다른 점을 피부가 먼저 느끼는데요. 아토피나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어 단골이 많습니다. 아, 폭닥폭닥 진짜 좋아요. 아니 이렇게 딱 만지는 거 말고 한번 싹 누워보고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같이 갈까요? 누울 때가 있어요? 네. 가시죠. 가시죠. 네. 목화솜 이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회마을에서 민박집을 직접 운영 중인데요. 따끈한 아랫목에서 포근한 목화솜 이불을 덮으며 하룻밤 묵어갈 수 있습니다. 어머. 아유. 요 근래 촬영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인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편하게 방송을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제가 또 직접 한번 체험을 좀 해봐야 되잖아. 이렇게 누워 보니까는 확실히 진짜 폭탁하니 포근하고 그게 이제 착용감인 거죠, 그죠? 이게 이 이불이 이제 목화 자연 섬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근데 아니 이렇게 게스트하우스까지 안에 자꾸 제가 누워서 말하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보기에도 예쁜데 그 목화 솜으로 만든 이런 침구류들은 우리 또 몸에도 좋고 덮어보니까 진짜 느낌이 좀 다릅니다. 좋아요. 사업 실패 후 다시 찾은 고향에서 노는 땅마다 목화를 심은 류복순 장인. 직접 재배한 목화솜으로 이불을 만들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데요. 류복순 장인에게 목화는 희망의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이 하회마을에서 우리의 전통을 쭉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전통을 이어온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크실 것 같아요. 그냥 한 일인데 어느 순간에는 백년가게라는 것도 인정을 받게 됐고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일을 좋아하는 일을 그냥 했을 뿐인데 그런 거를 받으면서 뭔가 더 자부심이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야, 너 한 일을 긴 세월을 참 잘했구나. 때로는 나한테 내가 칭찬을 할 때도 있어요. 선생님 덕분에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체험도 하고 좋은 기운까지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쭉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주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럼요. 네, 약속.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목화솜 이불을 만드는 류복순 장인. 그녀의 뚝심 가득 외기를 응원합니다. 가을이 되면 산에 물든 단풍도 있지만 바다에 물드는 단풍도 있습니다. 바로 단풍 가리비라고 불리는 홍가리비인데요. 가리비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자연이 내준 만큼만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희망을 가지고 또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 가망만에서 자라는 홍가리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여수 돌산에 자리한 금천마을. 금천마을은 예부터 굴 양식장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이주용 대표는 이곳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작업자들과 작업복을 입고 양식장으로 향하는데 선착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작업장에서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가망만에서도 하단부에서 다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 좋고 아주 좋은 곳에서 우리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마을 선착장에서 2km를 달려 도착한 홍가리비 양식장. 그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풀 올려봐. 됐어? 오케이.
수화식 양식장이라 불리는 이곳은 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폐류 양식인데요. 가리비를 키우는 채롱인데 이 채롱이 13단이에요.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한 칸에 한 1kg 정도, 원래 1kg 정도 수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고수온 때문에 한 0.8kg? 거의 10kg 내외에 나옵니다. 제철을 맞았지만 올 여름은 유독 더웠기 때문에 가리비가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수확 시기가 늦어지고 폐사한 것도 많아서 전체적인 생산량이 줄었는데요. 하지만 가망만에서 풍부한 플랑크톤을 먹고 건강하게 잘 자란 홍가리비도 많습니다. 이게 채장, 이게 채고. 이 보면 약간 통통하죠, 가리비가. 이게 채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알이 커요. 그러니까 가리비를 하실 때 채고가 높은 걸 사시면 제일 좋은 거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한 칸 한 칸 그 속에서 자란 가리비. 마치 바닷속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주용 대표는 대학교 양식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폐류센터 연구소에서 교육도 받을 만큼 그 누구보다 양식에 대한 열정이 큽니다. 예전에는 지식들이 없다 보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만 양식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체계화적으로 양식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발전된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보고 느끼고 또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쪽 학과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배를 한가득 채운 가리비.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런데 바다에서 가리비를 채취했다고 해서 작업이 모두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채롱 안에 든 가리비를 모두 꺼내서 선별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선별장에서 가리비 하나하나 선별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폐사가 안 났을 경우에는 선별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담으면 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폐사가 좀 고수온에는 폐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별하지 않으면 상한 거하고 죽은 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다 선별하고 있습니다. 속상하죠. 6개월 동안 고생해서 이제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폐사 나는 걸 양이 많으면 우리가 소득이 떨어지니까 속상합니다. 이주용 대표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서 굴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아들만은 양식업을 하지 않길 바랐던 아버지. 하지만 이주용 대표는 굴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가리비 양식을 선택했습니다. 반대했죠. 굴만 해도 이게 소득이 나오니까 하도 되는데 뭔 가리비를 하냐고 반대가 좀 심했죠. 굴 양식하는 것도 돌파구가 좀 필요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하고 싶다 해서 하게 된 거죠. 오늘 잡은 싱싱한 가리비. 이주용 대표는 홍가리비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질이라고 자부합니다. 가리비는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어서 평소에도 가리비를 즐겨 먹는데요. 가리비는 그냥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회무침도 많이 해 먹고 가리비도 이제 제육볶음에도 같이 넣어서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도 쪄서 먹는 게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가리비찜은 진짜 못 참죠.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데요. 거기에 가리비 라면까지 메뉴를 더합니다. 가리비 라면. 처음이야. 예쁜 조개국자로 국물을 뜨니까 국자가 따로 필요 없네요. 힘들게 일한 만큼 꿀맛입니다. 정말 커. 맛있네. 맛있어. 제가 키운 거라도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알 크기 자체가 틀리니까 더 맛있어 보여. 통통하고 더 담백하고. 여기 여수 가리비는 짠맛이 안 나요. 너무 맛있어요.
가리비로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이제 가리비 세척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깨끗하게 씻겨 나오는 가리비. 가리비는 한 망에 11kg을 채워서 나가는데요. 여수에서 수산물을 유통하는 현욱 씨는 가망만의 맛있는 홍가리비를 사기 위해 매일 이곳까지 직접 오고 있습니다. 알이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좀 작긴 한데 알이 그래도 크게 나오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생산자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좀 약간 손해고 소비자 입장이 괜찮고. 사장님 많이 팔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맛으로는 단맛이 좋고 이제 감칠맛이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저같이 이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습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뒤 포장까지 끝난 가리비. 이제 소비자들에게 출발합니다. 가리비를 출하할 때마다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시간이 보람으로 돌아온다는 이주용 대표. 열심히 하는 게 먼저 목표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가리비라고 말드리면 저는 딱 그 이상 바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가리비 양식을 하며 실패를 거듭한 적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주용 대표. 여수 가망만에서 가리비만큼은 전국 최고가 되겠다는 이주용 대표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선생님으로 저녁에는 얼음 위에 숨막히는 스릴을 즐기는 아이스하키 코치이자 선수로 강릉에서 만족도 200%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든의 강릉살이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강릉의 한 초등학교, 바로 영어교실입니다. 하나 둘 아이들이 보이고 초롱초롱한 눈빛의 4학년 친구들의 즐거운 영어 시간인데요. 원어민 선생님인 이든의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이든 선생님을 좋아할까요? 친절하시고요. 외국인들도 되게 한국말도 잘하셔서 좋아요. 친절하시면서 쿨해요. 재밌어요. 아니 수업이 진행되나 했더니 웬 스태킹컵? 알고 보니 스태킹 게임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적이고 재밌게 배우는 영어 시간이 마냥 즐거울 수밖에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고 수업을 마친 아이들. 친절하고 쿨한 이든 선생님의 모든 수업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교실로 돌아가면 이제 이든 선생님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미국계에서 온 지 이든이라고 합니다. 2015년 한국의 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 이든. 그런데 어떻게 한국과의 인연이 시작됐을까요? 그때는 프로게이머 하고 싶었어요. 스타크래프트. 그래서 수업 다니고 게임도 좀 연습했고 스타투는 미국에서 230등이었어요. 서울에서 프로게이머 한번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만했는데 그때 한국 너무 좋아했어서 다시 오고 싶었어요. 프로게이머의 꿈은 접었지만 한국이 그리웠던 이든은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다시 한국을 찾게 됐답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든. 원어민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은 만족스러울까요? 너무 좋아요. 이런 거요. 사실 우리는 보면 좀 진짜 재밌어요? 하지 말고 할 때 진짜 좀 크레이지하게 해요. 완전 와일드하게 해요. 항상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해요. 보통 우리 이런 활동할 때. 만족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든이 다른 곳도 아닌 강릉에서 살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잠깐 서울에서 살았어요. 2015년에.
강남에서 너무 복잡해요. 내 고향은 그 사이즈는 그 크기는 그 강릉이랑 비슷한데 그 15,000명만 있어요. 강릉 보면 그 사람 엄청 많이 없고 하지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뭐 경포 호수 그 해변 다 있었거든. 좀 아름다운 도시예요. 복잡한 대도시보다는 고향과 비슷한 분위기의 강릉살이가 마음에 든다는 이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여느 직장인과 똑같이 퇴근하는 표정이 무척 밝네요. 우리도 따라가 볼까요? 이든의 소중한 보금자리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인 미네소타 깃발도 보이고 기타까지 취미 부자답게 DJ 턴테이블도 있는데요.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게임. 예전 생각에 가끔씩 즐긴다는데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로 있었으니 이게 다 뭐죠?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설마 수업 준비를 하는 걸까요? 무척 진지한 표정의 이든. 나 지금 오늘 우리 운동 시간이 있으니까 아이스하키여서 오늘 코치해서 준비해야 돼요. 오늘 뭐 할 건지. 이든은 아마추어 아이스하키 코치입니다. 3살부터 하키채를 들었다는 이든은 알고 보면 아이스하키 신동이었다는데요. 미국에선 아이스하키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답니다. 내 고향은 그 미네소타예요. 그 미네소타 닉네임은 그 아이스하키 주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나랑 비슷한 사람도 많아요. 미네소타에서 3살 때, 4살 때부터 시작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아마 한국에서 좀 신기해요. 미네소타에서 좀 보통이에요. 자, 태권도, 한국 태권도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인지 이든의 하키 사랑은 대단한데요. 집안 곳곳 소품도 하키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네소타 프로하키팀 유니폼도 빠질 수 없겠죠. 미네소타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뭐 내 아빠의 집은 그 호수 2개 있고 집 밖에 할 수 있는 활동 엄청 많고 네, 너무 좋아요. 어렸을 때 모습이 지금도 있네요. 평생을 함께해온 동반자와 다름없는 아이스하키. 오늘 훈련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일주일에 2번 해요. 매주 월요일이랑 수요일이에요. 저기가 강릉 아이스하키 센터에서. 네. 같이 가도 돼요? 네. 같이 갑시다. 보러 오세요. 저녁이 되고 이든의 초대를 받고 찾아간 강릉 하키센터.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요. 이곳은 이든의 아이스하키팀 라커룸. 헌데 아무도 보이지 않네요. 몇 시부터 연습하는데 지금 일찍으로 도착한 거예요? 9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지금 8시 반이에요. 아무래도 코치이다 보니까 일찌감치 서두른 모양입니다. 코치라면 필수로 있어야 하는 호루라기부터 아이스하키 스틱도 보이네요. 오늘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뭐 10분 정도 그 스케이트 연습하고 그다음 우리 그 골리 웜업 슈팅하고 패스 받고 슛 다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 다 하고 그 마지막 30분 동안 게임 할 거예요. 이든이 활약하는 팀은 강릉 아레나. 50명 정도가 함께 하키를 즐기죠. 팀원들이 보는 이든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남자. 등치도 좋고 키 크고 여자친구도 있고. 근데 되게 착하시고 뭐 항상 가르쳐줬을 때 무조건 너무 디테일하게 짚어주시고. 하키를 굉장히 사랑하고 저기 한국말은 조금 모자란 저희 외국인 친구입니다. 드디어 코치로 변신하는 이든. 아이스하키 유니폼을 입으니 확실히 다르네요. 위풍당당. 늘 이 시간은 짜릿합니다. 슬슬 몸을 푸는 이든. 와, 낮에 본 이든과 같은 사람 맞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더니 3살에 시작한 아이스하키는 32살이 된 지금까지도 그에겐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두운 밤 차가운 링크 위에서 열정적으로 하키를 즐기는 사람들. 스케이팅 연습에 헬스 연습, 슈팅 연습까지 프로 선수가 따로 없네요. 아마추어 팀이지만 훈련만큼은 체계적으로. 회원들이 느끼는 이든의 하키 실력도 궁금한데요. 정말 하키도 빠르시고 힘도 좋으시고 그래서 뭔가 외국에서 배우신 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강릉에서 진짜 탑5 안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의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딱 필요한 코칭을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연습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이스하키 선수로 변신한 이든. 물 만난 잉어처럼 이 늦은 시간에 가장 활기가 넘쳐나네요. 역시 아이스하키를 사랑하는 이든입니다. 강릉에서 계속 아이스하키 즐겁게 하고 코칭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랑 즐겁게. 강릉 우리 주변에서 낮에는 영어 선생님으로 밤에는 얼음이를 훨훨 나는 아이스하키 선수 겸 코치로 즐거운 이중 생활을 이어가는 이든. 앞으로도 강릉에서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해보자. 대구하면 뭉티가 유명하죠. 저는 납작만두가 최고입니다. 빵지술래 할 만큼 빵 종류도 다양하고 예뻐서 맛도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나요. 대구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이 많은지 몰랐고 대구는 미식의 도시라 부를 만한 것 같아요. 최고. 따분한 고지식한 그런 사고방식 say 솔직한 마음만 그냥 뭉티가 맛있네. 야, 매주야 저 봐라 이거. 이거 진짜 파랑 먹어야 되는데요? 너무 맛있다. 순살이에요. 순살. 저희 음식 박람회는 22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대구의 음식을 알리기 위해 파워풀 대구, 딜리셔스 대구라는 슬로건 아래 오늘과 내일의 맛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무침에는 새콤 달콤 영원한 맛입니다. 시식하고 가십시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저희 방콕의 무침에는 지금 40년, 50년째 일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더 새콤 달콤하게 맛있게 일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무침의 골목에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달서구 달토개빵은 타피오카 반죽과 크림치즈를 사용하여 소화가 잘 되고
풍미가 아주 좋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많이 줄었는데 이 박람회를 통해서 곱창도 알리고 조금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대구 신미 중에 동인동 찐갈비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 맛이 양념 맛이 맛있고요.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뭔가 계속 끌리더라고요. 뭐니 해도 막장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가 없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구 음식이 맛없다는 편견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들 보고 많은 지역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대구가 사과가 유명해서 이번에 사과빵을 준비를 했고요. 속 안에는 커스터드랑 슈크림 그리고 사과가 들어있어서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입니다. 연잎을 감싼 호박빵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동양의 허브라고 하는 그 연잎의 향을 빵 속에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쫀득하면서도 식감이 아주 좋은 영양 만점인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둘러보다가 스콘이랑 샌드위치 있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뭐 이색적인 빵이 많았고 거창의 미니 사과빵? 저게 색감이나 이런 게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대구 명품 빵입니다. 시식 한번 해보시고 가세요. Anoche soñé contigo, soñé una cosa bonita, qué cosa maravillosa y cosita. 부드럽고 고소하고 진짜 맛있다. 대구를 대표하는 빵이 어떤 것이 있나 고민을 하다가 대구를 대표하는 산이 팔공산이고 거기서 재배되는 사과를 응용하여 팔공사과빵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That's why I'll always be around. You are the apple of my eye.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을 잡아가지고 만드는지 너무 궁금해요. 좀 신기하고 막 놀랍다?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게 참 아쉬웠어요. 운전 규정과 색채, 테마 및 기교, 완성도, 예술성 및 창의성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예술성과 창의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채점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문 영예의 대상 축하드립니다. 경민석. 오늘 제빵 부분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저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좋은 상 받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대구의 빵이 조금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우리 몸에도 좋고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과자, 케이크를 만드는데 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무슨한 돼지찌개 사시면 제육볶음. 저는 보통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거기서 요리 재료를 따로 구매해서 사는 건 힘드니까 밀키트를 챙겨가서 편하게 먹는 편이에요. 일단 빠르고 또 간편하고 뭐 이런 점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음식물이 잔여물이 남지 않아가지고 다 쓰고 그러니까 금방금방 소진되니까 냉장고에서 남아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없어서 그게 좀 간편하죠.
대구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지 몰랐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되게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시식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대구의 많은 먹거리들이 전국에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예,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대형 유통사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판로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 외식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